순대하고 떡볶이하고 김밥 주세요. 내장 섞어드려요? 네. 아, 떡볶이 맛있겠다. 살을 빼야 하는 건 알지만 분식의 유혹은 끊어내기 어렵죠. 떨어진다는데 박훈남 씨는 아닌가 봅니다. 이거 먹을 때 행복해. 제일 행복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으면 0칼로리라는 말이 사실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많던 음식이 금세 바닥을 보입니다. 해마다 갱신하는 몸무게 때문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운동을 한다는 67세 박훈남 씨. 그런데 무릎이 아파 보이십니다. 옛날에 제가 산을 하도 많이 타가지고 무릎이 나이보다 굉장히 빨리 망가져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등산에도 끄떡없던 무릎이었는데 대체 왜 나빠진 걸까요? 갑자기 한 10kg가 늘었는데 빼는 거는 뭐 2, 3kg 빼기도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진짜 먹는 것도 줄이고 해야 되는데 그게 마음과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50대 중반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살로 무너진 무릎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까지 받게 됐습니다. 젊은 시절보다 늘어난 체중은 겨우 10kg 정도인데 말입니다. 병원에 정형외과 가면 항상 내 허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 하면은 의사 선생님께서 살을 빼야 된다고 맨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쉽게 살을 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말씀 꼭 살 빼야 된다, 5kg 이상 빼야 된다, 빼야 된다 그게 안 되더라고요. 박훈남 씨가 운동 후에 꼭 들르게 되는 곳. 싱싱한 먹거리가 가득한 동네 재래시장입니다. 출출하고 뭐 살 것도 있고 해가지고 들렸어요. 아, 맛있어 보이네. 박훈남 씨 좋아하는 주전부리로 한 끼를 해결하시는 게 다반사라는데요. 순대하고 떡볶이하고 김밥 주세요. 내장 섞어드려요? 네. 제가 한 번 먹으면 폭식하고 굶었다가 먹고 그 식습관이 제가 잘못된 건 알아요. 근데 그리고 밀가루 종류 내가 많이 먹었거든요. 국수 같은 거 많이 먹고 그걸 먹어야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아, 떡볶이 맛있겠다. 살을 빼야 하는 건 알지만 분식의 유혹은 끊어내기 어렵죠. 아, 맛있게 먹어볼까? 아, 맛있겠다. 떡볶이에 순대에 김밥까지 혼자 드시기에는 좀 양이 많은 것 같은데 나이 들면 소화가 안 되고 입맛이 떨어진다는데 박훈남 씨는 아닌가 봅니다. 이거 먹을 때 행복해. 제일 행복해요. 근데 평상시 맨날 이렇게 먹던 거라 유혹을 뿌리쳐야 된다 큰일 났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으면 0칼로리라는 말이 사실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많던 음식이 금세 바닥을 보입니다. 박훈남 씨의 하루 식사 일과표입니다. 제대로 된 식사는 하루 2끼. 하지만 간식도 꼭 챙기시고 늦은 밤에 야식과 술까지 드시는군요. 밀가루만큼 좋아하는 육류와 술, 야식과 함께하는 반주 습관. 이대로 괜찮을까요? 박훈남 살해자분 같은 경우는 키와 또 연령에 비해서 지금 체중이 굉장히 많이 나가셔요. 그 칼로리 섭취의 가장 큰 요인이 야식을 드시더라고요. 또 알코올 섭취였습니다. 이분의 아마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살이 찌고 난 후 집안일을 하기가 더 힘들어진 박훈남 씨.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납니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뱃살과 아픈 무릎 때문에 바닥에선 불편한 자세가 일상이 됐습니다. 제일 불편한 거는 일단은 관절 수술을 해가지고 일어났다 앉았다가 불편해요. 그래서 의자에 많이 앉아 있어야 되고 바닥에 앉으면 양반 다리가 안 되고 이렇게 다리 펴놓고 이렇게 앉고 그래요. 힘든 거는 우리 남편이 많이 해주고 이제 수월한 거면 제가 하고 그래요.
살이 찐 이후 달라진 건 또 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곤을 느끼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혹시 내 독소가 많아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고 몸이 항상 무겁고 조금만 먹고 자도 살이 찌고 막 이래요. 물만 먹어도 붓는 스타일이고.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면 당뇨병이라든지 심혈관 질환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중풍이라든지 심근경색증이라든지 심하게는 투석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장 지방을 잘 관리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혈압도 막 145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약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식습관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탄수화물 위주로 많이 먹었고 패턴을 바꿔서 건강식으로 좀 먹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과거를 잊고 싶다는 황유진 씨. 저는 어렸을 때부터 뚱뚱해 있었어요. 소화비만 있었어요. 성인이 되어서까지 비만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산 유진 씨. 고도 비만으로 우울증까지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청 많죠. 어렸을 때는 놀림당하고 그리고 막 우울하고 약간 아싸처럼 그런 어렸었던 시절이 계속 있었어요. 그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약간 생기불순 같은 것도 오고 그랬어요. 진짜 꼴도 보기 싫고 너무 내 자신이 끔찍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계속 요요가 왔다가 빠졌다가 하니까 또 해도 또 요요가 오겠구나 하는 마음에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막 다 먹고 운동도 안 하고 먹고 누워있는 게 그냥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뭔가를 이렇게 먹어도 옛날만큼 먹지는 않고 그거에 반만 먹고 그리고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먹은 만큼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스트레스성 폭식으로 살이 쪄 다이어트를 하면 세로토닌 저하로 무기력함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일반적으로 우울하시게 되면 뇌에서 식욕을 조절해주는 이제 그만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해주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울한 경우는 체중 증가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근데 반대로 비만하시게 되면 몸에서 여러 가지 염증 성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 염증 성분은 뇌를 자극해서 뇌의 활동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우울하게 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한 분이 체중 증가가 일어나고 체중 증가가 있는 분들이 다시 우울해지고 계속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악순환 고리를 끊지 못해 많은 분들이 병을 얻고 있습니다.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이러니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 불리는 것이겠죠.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떠신가요? 맵거나 단 음식이 먹고 싶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매운 음식은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엔돌핀을, 단 음식은 쾌락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을 분비시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음식으로 스트레스는 줄었을지라도 몸무게는 늘어 어느 순간엔 대사 조절에 문제가 생기는 비만인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